레전드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원통쾌 감동 눈물 레전드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에게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는 일이 생겨서 이렇게 제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 친구들도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어처구니가 없어 하면서 입이 떡 벌어지더라고요. 저는 기혼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 그리고 시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어요. 애들 학군 때문에 경기도 쪽에서 서울 노른자 땅에서 살고 계신 시아버지와 합가를 하게 된 것이었죠. 시어머니는 10년 전쯤 지병으로 돌아가셨고 그 이후 시아버지는 쭉 혼자 살고 계세요. 단독주택에서 시아버지가 1층을 사용하고 계시고 저희가 2층이랑 다락방을 쓰고 있습니다. 시아버지는 염료공장이랑 철자재 관련 사업을 하고 계세요. 학교도 안 다니시고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공장에 취직하셔서 일을 하셨다고 해요. 시아버지 일머리가 좋으셔서 공장에서 모은 돈이랑 부모님에게 손을 빌려 20대 후반부터 사업을 시작하셨다고 하네요. 부모님한테는 성공할 자신이 있으니까 본인한테 투자하라고, 이 돈 10년 뒤에 딱 10배로 불려줄 수 있다고, 아들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면서 부모님한테 투자를 받았고, 그렇게 사업을 시작해서 지금은 공장 부지까지 합쳐서 수백억대 자산가세요. 국가에 내는 세금도 수십억에다가 진짜 시아버지가 10년 뒤에 딱 10배로 돈을 불려서 부모님한테 드렸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사업을 하시고 별의 별일을 다 겪으셨으니 얼마나 대쪽 같으시고 대장보 같을지 상상이 되시죠? 일 관련해서는 자식이라고 해도 봐주는 거 없이 정말 철두철미하십니다. 매일 11시에 잠드셔서 항상 새벽 4시에 일어나시고 운동도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웬만한 20대 젊은 남자들한테 팔씨름도 지지 않을 정도의 근육을 가지고 계십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시아버님이 보시기에 직업도 변변치 않고 사내가 그런 잡일이나 하고 가정을 어떻게 책임질 거냐고 하시면서 본인 사업체 회계팀 쪽으로 남편을 꽂아주셨어요. 그냥 사업 물려주시려고 남편을 본인 회사에서 일하시게 한 것이었죠. 남편에게도 얼마나 엄한지 남편은 시아버지를 정말 무서워합니다. 아빠 말씀이라면 절대 거역하지 않고 따박따박 따랐지요. 제 앞에서도 한 번을 웃지 않으십니다. 그 정도로 겉으로 보이는 포스가 장난이 아니십니다. 하지만 우리 시아버지가 한없이 너그러워지고 따뜻해지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손주들을 볼 때와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생각하실 때, 그때는 정말 세상에서 제일 다정하고 따뜻한 남자로 변하세요. 사업적인 부분에서는 정말 철두철미하고 흠잡을 곳이 없지만 어린 아이와 여자들 앞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숙맥처럼 보이세요. 남편과 제가 저희는 괜찮으니 이제라도 재혼하는 게 어떻겠냐고 몇 번을 말한 적이 있었어요. 몇 년 전에 시아버님이 만나는 여성분이 계셨거든요. 저희도 몇 번 뵀었고 인상이 너무 좋으시고 선한 분이신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밀어드렸죠. 그런데 시아버님이 약간 사랑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으시고 여자 관련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이어서 결국 재혼까지 같이 못하시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요 며칠 전 저희 부부가 시아버지께서 만나는 여자가 계시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만나신 지 꽤 됐더라고요. 저희 부부도 시아버지가 여자를 만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 시아버지가 본인이 만나고 있는 여자랑 밥 한 번 같이 먹자고 저희를 부르신 적이 있었어요. 저희 부부한테 소개까지 시켜주시는 걸 보니 꽤 진지한 관계구나 라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시어머니 되실 분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새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저와 남편은 마치 짝이라도 한 것처럼 얼굴이 완전 굳었어요. 인상이 너무 강하고 솔직히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어디서 껌 좀 씹으신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풍기셨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진한 화장에 새빨간 립스틱에 호피 무늬가 들어간 농치마를 입고 오셨습니다. 시아버님이 이런 스타일의 여성분을 좋아하실 줄은 몰랐지요. 여태까지 시아버님이 저희에게 소개시켜준 여성분은 순하시고 뭐랄까 수줍음과 부끄러움이 많으시고 약간 소극적이셨는데 이번에 소개시켜준 여성분은 정반대였습니다. 오히려 시아버님이 수줍어하시고 부끄러워하시고 그 여성분이 아주 적극적으로 시아버님한테 애교를 부리시고 대쉬를 했죠.
며칠 뒤 시아버지가 진지하게 저희 부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만나는 여자 놓치면 평생 혼자 살 것 같다고. 이 여자랑 재혼할 거고 같이 살고 싶다고. 지금 만나고 있는 여자가 어릴 때 이혼하고 자식이라고는 딸 한 명 있는데 외국으로 시집가서 혼자서 작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마음이 아파 그냥 보질 못하겠다고 하시면서 그 여성분을 저희 집에 들이시겠다고 선언하셨어요. 솔직히 저희 부부는 반대하고 싶었습니다. 그냥 뭐랄까, 저희 시아버지랑은 결이 안 맞는 여성분이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별 수 있나요? 저희도 시아버지 댁에 얹혀 사는 입장이고 생활비고 뭐고 애들한테 돈 들어갈 일은 전부 시아버지께서 지원해 주시고 실질적인 권력은 시아버지한테 있으니 말 한마디 못하고 그렇게 저희는 새 시어머니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2층에 살아서 그렇게 큰 불편함은 없었어요. 괜히 새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안 계실 때 소위 말하는 시집살이를 시키거나 날 괴롭히면 어쩌지 생각했지만 전혀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희 부부에게 과일 좀 챙겨 먹으라고 하시면서 과일을 깎아주시거나 애들을 챙겨주시거나 하면서 조용하게 지냈지요. 오직 시아버지가 앞에 계실 때만 정말 세상 애교라는 애교는 다 부리면서 다정하게 대해주셨지요. 속으로 내가 겉모습만 보고 오해한 거구나. 시아버지를 많이 사랑해서 그 사랑이 애교로 묻어나오는 거구나. 이뻐 보이고 싶어서 그렇게 과한 화장이랑 치마를 입은 거구나 하고 반성했습니다. 하지만 저희 직감은 결국 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시아버지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 있는데 시아버지 공장 거래처 회계 장부랑 현금 흐름이 너무 크게 빵꾸가 난다는 것입니다. 작게는 몇 천에서 크게는 몇 억까지. 이 사실을 시아버지한테 말씀드리면 본인한테 엄청 크게 혼을 낼 게 뻔하기 때문에 두려웠던 남편이 저에게 SOS를 청했던 것이었죠. 게다가 그 거래처를 함부로 건들지 못한 이유가 따로 있었습니다. 그 거래처는 새 시어머니가 연결해 주신 거래처였어요. 그래서 더더욱 시아버지한테 이 사실을 말하지 못했던 것이었죠. 대학 졸업하고 세무사 공부를 잠깐 했던 저였기에 회계 장부를 살펴보았습니다. 공급받은 물건 대비 나간 돈이 수배나 많았고 분명 중간에 뭔가 빼먹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 부부는 아버님 몰래 그 공장에 가서 사태 파악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애들 학교 보내고 남편과 저는 거래처에 갔습니다. 거래처에 도착해서 직원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 사무실 안에서 새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남편이 뭐야? 하고 문을 덜컥 열고 들어가려는 걸 제가 막고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드러나 보자고 했습니다. 문 옆에 있는 벽에 숨어서 새 시어머니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 시어머니, 여보 나 잘했지. 나밖에 없지. 나 때문에 검을 물어온 거야. 나 같은 마누라가 어딨냐? 내 덕에 꽁돈 몇 억 땡겼네. 이 영감탱이 돈만 많지. 완전 세상 물정 하나도 몰라. 나 같은 여씨가 지 집에 굴러오는데 그냥 좋아라 하고 있다. 에휴, 나는 솔직히 이 집 며느리랑 아들이 좀 걱정됐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멍청하더라고. 아무것도 눈치를 못 채. 특히 이 집 아들 일도 못하고 내 생각엔 이 집 아들이 공장 맡으면 공장 망하는 건 순식간이다. 몇 억 빼먹는 건 일도 아니야. 이런 놈이 장부 관리하면 이라는 시계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소름이 끼쳐서 중간부터 녹음기를 켰죠. 알고 보니 새 시어머니는 작정하고 저희 아버님한테 돈을 빼먹으려고 접근을 한 것이었고 이혼했다는 것도 거짓말, 딸이 외국에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었습니다. 새 시어머니가 소개시켜준 거래처는 알고 보니 새 시어머니 진짜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이었고 새 시어머니 딸은 버젓이 본인 아빠랑 잘 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돈 많고 마누라 없는 남자 살살 꼬셔서 수억을 빼돌리려고 한 아주 작정하고 새 시어머니가 부부 사기단 노릇을 한 것이었죠. 저는 충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거래처 사장님이 새 시어머니 얼굴을 잡고 뽀뽀하며 이뻐 죽겠어 이러시는데 저는 완전 소름이 끼쳤어요. 남편은 미친 아줌마가 노망났나? 내가 저 아줌마 얼굴에 밀가루 떡칠하고 새빨간 루즈에 두껍다 못해 터질 것 같은 하마허벅지에 호피무늬 치마 입고 왔을 때부터 느꼈어. 뭔가 이상하다고. 참나, 내 앞에서는 그렇게 나를 좋아하는 척하더니 뒤에서는 나 일 못한다고 뒷담을 까고
우리 아버지 사업체에서 수억을 빼돌리려고 해? 저런 똥통에는 똥벌레 같은 여자를 다 봤나? 라는 식으로 막 뭐라 욕을 하며 문을 덜컥 열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제가 겨우겨우 말렸습니다. 지금 들어가봤자 할 수 있는 거 없다고. 아버님이랑 새 시어머니 다 모시고 앞에서 망신 개망신을 줘야 한다고 말렸지요. 저는 남편을 겨우 진정시키고 집으로 돌아와 빵꾸난 회계장부 그리고 제가 녹음한 음성 파일을 컴퓨터에 연결해 소리를 증폭시키고 새 시어머니의 실체를 밝힐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정리해 아버님과 새 시어머니가 집으로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새 시어머니는 다 비치는 검정 레깅스에 시퍼런 원피스를 입고 쥐자마 먹은 시뻘건 루즈를 바르고 아버님 옆에 찰싹 붙어서 집에 들어오셨습니다. 저희는 캐리어에 챙긴 새 시어머니 짐을 옆에 두고 1층에서 기다리고 있었지요. 시아버지가 짐들을 보면서 이게 뭐냐? 라고 물었고 새 시어머니는 저희를 보면서 얼굴이 확 굳어지더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 짐이 왜 다 밖에 나와 있니? 여보, 이게 뭐하는 거예요? 라면서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자 남편이 화를 주체하지 못하고 새 시어머니에게 욕을 해댔습니다. 어디서 쥐잡아먹은 시뻘건 루즈를 발라서 술집에 가 있어야 할 여자가 순하디순한 우리 아빠한테 붙어서 돈을 빼먹어? 당신 내가 중거 수집 다 했고 법적으로 당신 횡령죄랑 사기죄로 고소할 거야. 가정 있는 남자 꼬셔서 돈 벌 생각하지 마. 우리가 만만해 보이고 호구 같았지? 착각하지 마. 어딜 레슬링 선수처럼 두꺼운 허벅지로 남자를 꼬시려고 해? 당신 이혼 안 했고 남편 있는 거 다 알고 딸 해외로 시집 갔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당신이 우리 아버지한테 소개시켜준 그 거래처 대표가 당신 진짜 남편인 것도 다 아니까 당장 꺼져 라고 하면서 남편이 그 캐리어를 문 밖으로 던지고 시어머니를 진짜 힘으로 퍽퍽 밀치면서 쫓아냈습니다. 영문도 모른 아버님은 이게 뭐하는 짓이야? 라면서 소리를 치며 남편을 제지하려고 했지만 제가 녹음 파일과 회계장부 그리고 빵꾸난 금액들을 보여주며 새 시어머니가 벌인 일이라고 모두 설명을 드렸죠. 그제서야 아버님은 사태 파악이 되셨는지 정말 호랑이가 소리치는 것 같은 완전 큰 목소리로 새 시어머니에게 화를 내며 내 집에서 당장 나가! 라고 쩌렁쩌렁하게 소리치며 새 시어머니를 내쫓았습니다. 아버님은 충격으로 일주일을 알아놓으셨지만 아버님 특유의 오뚜기 같은 정신으로 다시 일어나셔 그 거래처를 찾아가 완전히 개박살을 냈습니다. 새 시어머니 남편 멱살을 잡고 죽을 듯이 패시고 이 업계에서 발도 못 들이게 해준다고 법적으로 완전 파산할 때까지 너희들 달달 볶아주겠다고 하시면서 고소를 하시고 그렇게 복수를 시작하셨습니다. 정신 못 차린 새 시어머니는 집 앞까지 찾아와서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으며 무릎 꿇고 아버님에게 용서를 비셨지만 냉철한 아버님은 경찰 불러서 새 시어머니 쫓아냈네요. 아버님은 저희한테 못 볼 꼴 보여준 것 같다고 연신 미안하다고 하시며 얼굴을 못 드셨습니다. 오히려 저희 마음이 더 아팠지요. 한평생 일만 하고 가족만 생각하며 사시다가 외롭게 삶을 마감하기 싫어서 저희 권유로 재혼을 생각해보셨는데 이런 일을 당했으니 저희가 더 죄송했습니다. 괜히 재혼을 권유해서 아버님이 등 떠밀려 이런 결정을 하신 건 아닐까 했습니다. 그렇게 부부 사귀던 새 시어머니를 쫓아내고 아버님은 법적 절차를 밟으시고 공장도 완전 재정비를 하고 몇십 년 된 장부까지 다 꺼내서 재검토를 들어가셨습니다. 정말 나이 먹어도 못된 사람들은 안 바뀌나 봐요. 남편까지 있는데 이혼한 척하고 돈을 빼돌리는 걸 두 눈으로 생생히 보니 정말 세상 무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아, 징글징글하다 라는 생각이 들었네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거의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는 병이 생겼습니다. 웃지 못할 인생 이야기네요. 여튼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